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명사의 의미, 성격, 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명사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으로서 우리 표현을 할 때 뭐뭐 하는 것, 우리말로 표현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동명사라 합니다. 동명사는 동사, 그래서 명사, 동사의 성질을 지닌 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투부정사 배웠는데 투부정사도 명사조용법으로 쓰이죠. 뭐뭐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어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는 가주어 it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는 명사, 동명사를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써가지고 특히 구체적인 거, 일상적인 거, 습관적인 어떤 그러한 동사의 성질을 지닌 명사를 할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때에는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동명사를 주로 씁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동명사 뒤에 전치사, of가 온 경우에 이때에는 동명사 앞에 관사, 지시 형용사, 소유격 등 한정어가 올 수 있습니다. 한정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의 성격이나 범위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discovering of an alien will make us curious. 외계인의 발견, of가 있으니까 한정이 돼가지고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발견은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낼 것입니다. 궁금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동명사를 부정할 때 앞에 not이나 never 붙이면 됩니다. 동명사 앞에. Not exercising regularly can harm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 그런데 형용사로 가끔 쓰일 때가 있습니다. 특수하게. 언제냐? 수식해주는 명사의 용도를 표현할 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aiting room 하면 기다리고 있는 방. 말이 안 되죠. 기다림을 하는데 쓰이는 방, 대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 위한 방, 옷을 입기 위한 방, fitting. 옷을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기 위한 방, fitting room. 그래서 의실이 되고요. 담배 피우기 위한 방, 흡연실이 됩니다. 이렇게 동명사가 형용사 역할도 하는데 이때에는 수식하는 명사의 용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성격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닌 명사로서 동명사 뒤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자체에 보어나 목적어나 수식어를 가질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 주어도 가질 수가 있다. 이때 주어는 문장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라 한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enjoy playing the piano.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자, playing the piano 이게 한 동명사가 이끄는 구입니다. 이게 단어 역할하는 거죠.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로 쓰인 거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Her hope 그녀의 희망은 is living together with all her family. 그녀의 모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전체가 동명사가 이끄는 구입니다. 그래서 단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 의미상의 주어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쓴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전치사 of 목적격을 쓰는데 동명사는 소유격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쓴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sure he's coming back home.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것은 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he인데 이제 소유격 동명사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로서 his가 된 거죠. 원래 문장은 I'm sure that 그다음 he comes back home 이렇게 된 문장인데 주어와 동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복문이라 하죠.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 동명사를 이용해서 단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I'm sure that he will come back home 이렇게 해도 되고 I'm sure that he comes back home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복문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즉 단문으로 바꿀 때 동명사를 이용해서 문장 전환을 하는데 이때 주절 즉 문장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동명사의 주어로서 의미상의 주어로서 소유격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I'm sure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I'm sure that 이렇게 해서 복문인데 단문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someone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someone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목적격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I'm sure of someone coming to help me. 나는 확신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러 올 거라고. 됐죠? 자, 이제 동명사의 용법입니다. 동명사는 거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특수한 경우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수식하는 명사의 용도를 표현할 때만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거의 명사로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주목보로 쓰입니다. Keeping a diary is not easy. 일기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주어로 쓰였죠. My hobby, 나의 취미는 이제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것이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목적으로 쓰인 거죠. mind, 마음의 꺼리이다인데 직역하면 당신은 문을 여는 것을 꺼리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쉽게 문을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저는 나름대로 메가패스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M, mind, E, enjoy, G, give up, 포기하다. 그 다음 A, admit, admit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P는 두 개가 있습니다. practice, 실행하다, postpone, 연기하다. A, avoid, 피하다. suggest, 제안하다. stop, 그리고 forgive, 용서하다. consider, understand, deny는 부정하다. 이러한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가 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도 뜻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동사, 즉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와 관계된 동사는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물 그래서 begin 시작하다, start 출발하다, like 좋아하다, 계속하다, prefer 선호하다, 싫어하다, intend는 의도하다, neglect 게으리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He began 그는 시작했다. To head for head가 동사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특정 방향으로 어디 가다라고 할 때 head for 많이 씁니다. To head for his place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경우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동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I stopped to ask direction. 나는 가는 길 방향을 묻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stop은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 I stopped talking to her. 나는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뒀다, 멈췄다. 자, remember가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다. 밑에 forget은 반대, forget, 까먹다, 잊었다 라는 뜻.
똑같이 투부정사가 오면 이 투부정사는 to는 미래 의미를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안 한 겁니다. 하기로 한 것을 다 마찬가지로 하기로 한 것을 지금 기억한다. 하기로 한 것을 잊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사는 반대로 구체적 습관적인 일상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한 것, 그냥 한 겁니다. 자, I remember to send a letter. 편지 보내기로 한 것, 아직 안 보낸 겁니다. 을 기억한다. I remember talking to you. 난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말한 것을. 됐죠? forget도 똑같습니다. He often forgets. 그는 종종 잊는다. To call his father. 아빠에게 전화하는 것을. 그래서 뭐뭐 아직 안 한 겁니다. 하기로 한 것을 잊는다. He forgot. 그는 잊었다. Calling his father. 아빠에게 전화한 것을. 내가 전화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try가 있습니다. try. try 다음에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그래서 버스를 잡기 위하여 노력했다, 애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try ing는 동명사가 올 때, try ing가 올 때는 시험 삼아 해보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자전거를 타려고 했다. 한번 해봤다. 네. regret, 후회하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동명사로 할 때는 후회한다가 됩니다. 자, I regret to inform you of the result. 나는 당신에게 그 결과를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I regret informing you of the result. 나는 당신에게 그 결과를 알게 한 것을 후회한다. 알게 한 것을 후회한다. 네, 차이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는데,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보면 look forward to가 오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즉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to 다음에 동명사나 명사가 옵니다. 자, look forward to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답니다. look forward to ing. I'm looking forward to passing the exam.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take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빠지다 시작하다. He takes to reading up. 그는 독서하기 시작한다. 독서를 그런다. 혹은 독서하는데 빠지다. 예. 그래서 빠지다도 시작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be used to ing 많이 쓰는 거죠. 뭐뭐에 익숙해지답니다. 여기 동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Tom was used to eating Korean food. 탐은 한국 음식 먹는데 익숙해졌습니다. be opposed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즉, object to ing 같습니다. The boss was opposed to investing in stocks. 그 사장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다.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목적으로입니다. He works hard with a view to making money.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for to ing, 시작하다, 착수하다. She felt collecting an artistic handicraft. 예술 공예품을 수집하는 것을 시작했다. be equal to ing, 뭐뭐 할 능력이 있답니다. 뭐뭐 동등하다니까. I'm equal to doing the project. 나는 그 프로젝트를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상으로 해서 동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